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유수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모유수유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 몇 가지 하자면은, 수유는 바로 가슴에서 아이한테 이제 젖을 먹이는 거고, 유축은 유축기를 사용해서 유축된 모유를 젖병으로 수유를 하는 거고요. 혼합수유는 분유수유랑 모유수유를 합쳐서 하는 게 혼합수유. 전유와 후유는 수유 중에 비교적 초반에 나오는 모유로 좀 밀도가 가벼워서 간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후유는 비교적 뒤쪽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지방질이 풍부한 모유를 뜻합니다. 저희 수유는 모유 9에 분유 1의 비율로 혼합 수유를 진행하고 있고, 모유 9는 직수로, 분유는 젖병 수유로 먹이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함몰 BP 중에 하나인 그 보조개 BP였고, 출산 후 전몸살을 좀 세게 겪었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직수를 아예 못했고 유축 모유, 분유 수유로만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눈물 젖은 성공기로 한 달 무렵부터 성공해서 지금 6개월 정도는 혼합 수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유 수유를 하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갖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엄마를 제외하고 누구도 수유 방법을 강요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유 수유는 엄마가 원해야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제 선택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수유는 꼭 자기 선택으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는 직수만이 모유수유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유수유 이꼴 직수가 좀 정답 있는 양 말하는 부분도 많지만, 엄마 스타일대로 양이 부족하면 혼합수유를 하고, 어쨌든 아이에게 모유가 가는 건 맞으니까 각자 맞는 방식으로 수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원 퇴소하고 일주일 정도 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포기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진짜 죽을 듯이 노력을 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유축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모유수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가슴 크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던 크던 정말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BP의 모양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공의 모양이 반구 형태로 여기에 12개의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샤워기 호스처럼 쫙 뿜어져서 모유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BP의 모양이 있고, 저의 경우에는 약간 함몰의 일종인데 보조개 BP라고 해서 12개의 구멍이 없고 그냥 한 줄로 일자로 구멍이 나 있어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함몰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은 산 전에 꼭 마사지 센터에 가셔가지고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몸살도 엄청 심하게 오고 힘들 수가 있어서 미리 내 BP가 가능한 BP인지는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 가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거를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그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 그 단면을 보시면은 용암이 이렇게 차서 결국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그리시면 되는데, 출산하고 나서 가슴 안에 이제 유선에서 모유가 차게 됩니다. 박혀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용암이 계속 차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이 압력차 때문에 전몸살이 오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유선염이라든지 좀 심각하게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압력차를 부드럽게 좀 풀어주는 게 오케타니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리적으로 손으로 풀어주면서 모유가 분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고, BP는 더 안쪽으로 파고들거든요. 압력차가 더 어마어마해져서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케타니나 산전 마사지 샵에 미리 가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유선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자주자주 가서 압력을 풀어내주면서 모유가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게끔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10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떤 마사지사를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 지인들 중에 모유수유 성공한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좀 물어보는 게 좋고요. 선택하기 전에 바리품을 당연히 많이 팔아보셔야 되는데, 지역 맘카페 보시거나 지역 블로그 후기 찾아보는데, 이제 쌍둥이 모유수유 성공한 후기, 마사지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이 글을 달거나 해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당연히 내돈내산인 곳인 거는 중요하고, 가서 상담 받으실 때 아기 낳고 아기 먹이는 자세 잡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제
모유가 생성이 됐는데 아예 물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기랑 데리고 가서 자세를 배우고 그때부터 물렸거든요. 애를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간호사 이력이 있으시거나 응만실에서 경험 있으시거나 주말에도 운영하시는지, 왜냐면 아기가 토요일에 나올지 일요일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몸살은 그 사이 언제라도 올 수 있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모유수유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이동할 때 짐이 진짜 많이 줄어드는데요. 뭐 가까이 움직일 때는 그냥 기저귀랑 물티슈랑 챙겨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 게 좀 엄청 간편해서 좋다. 두 번째는 좀 확실히 개우는 게 분유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에바 애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있긴 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순간 되면 손이 엄청 자유로워져서 뭐 리모컨도 만지고 핸드폰도 만지고 프리해진다? 점점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엄청 많이 막 자지러지게 울 때 그런 모유 수유를 하면은 좀 애가 진정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좀 좋았던 것 같고, 사람 바이 사람인데 생리를 안 하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면은. 그게 되게 좀 좋았다. 그리고 임신기간 포함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생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모유량이 확 줄었을 때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조금 한 번 나왔었어요. 생리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한몰 유두가 교정이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정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다음에 잠에 취해서 이렇게 눈을 뜨는데 근데 그 모습이 엄청 귀엽고 좀 교감이 엄청 된다?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안정되기 전까지는 제 기준은 100일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죽음뿐?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 막 제 얼굴이고 뭐 몸이고 다 진짜 만신창이에 이제 출산 호르몬에 잠 못 잠에 모든 게 다 겹쳐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잊혀져요. 또 어느 순간 또 넘어가면. 그래서 그건 솔직히 단점이라고 뽑고 싶어요. 그다음에 가슴 처짐. 저는 원래도 큰 컵이었는데 제가 B컵인데 출산하면서 2컵이 더 켜져서 F가 됐어요. 모유가 생성이 되면서 엄청 슬라임처럼 확 늘어지는 가슴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슴이 확 처졌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증으로 좀 처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출을 5시간 이상 못한다. 모유가 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놔두고 외출 5시간 이상은 불가능하고, 유축기는 무조건, 만약에 올해 무슨 일이 생겨서 비워야 되면 유축기는 꼭 챙겨 주시는 게 좋다.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100일 전까지만 해도 그 빨래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이 조절이 안 돼서 새벽에 더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계속 많이 했었다. 그래도 다들 돌아가면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돌아가는 걸 떠나서 둘째 나도 저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편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상태, 마음가짐, 마사지에서 선택하는 법,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전량 느는 법, 먹이는 자세, 하면 좋을 것들, 준비물들 같은 것도 다시 정리해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